예. 황교안이 지금 변호인단에 들어가가지고 어제도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기 활약을 해보려고 이게 얘가 좀 부정선거론자더만요. 아주 뭐 옛날부터 부정선거 갖고 떠들던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 나와서도 부정선거를 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마 아주 독실한 네. 부정선거 음모론 독실한. 신자입니다. 신자군요, 신자. 네. 아, 부정신자. 부정신자. 아.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그런데 빠져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아니 얘도 어쨌든 간에 얘도 박근혜 그 잡혀간 다음에 네. 탄핵 그 당할 당시에 권한대행까지 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치면 사실 이 나라의 어떤 최고 권력까지 올라가 본 사람인데. 네. 근데 수구보수의 몰락을 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야. 그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아하. 자기들이 잘못했고 네. 국민적 지지가 이제 떠났다. 이걸 인정하고선 시작해야 인정할 수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려면 반성과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네. 그건 하기 싫잖아요. 예. 그러면 음모론만큼 편한 게 없죠. 아.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거대한 음모가 있어. 그게 좀 일맥상통하네요. 윤석열이랑 한교안이랑. 그렇죠. 비슷한 거죠. 윤석열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지난 총선에 내가 질 수가 있어? 그렇죠.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그렇죠. 어떻게 중국이 돕지 않고서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뭐 황교안이 변호인단 합류한 것은 헌재에서 지겠다 이건 이제 확실하게 굳힌 거죠 마음을. 아, 네. 난 반드시 지고 말겠어. 네, 우리는 져야 돼. 질 거야. 뭐 이런 거. 말리지 마 질 테니까. 아니 지금도 변호인단 수준이 낮아요. 질이 많이 그 떨어져 있고. 지난주에도 엉뚱한 질문했다가 막 자기들끼리 마이크 잡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도 수준이 아주 네. 저질이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이 중에서도 좀 탑을 달리는 가장 저질이랄까. 저질 중에 저질입니까? 네, 최저질이죠. 최저질. 그 나와서 또 부정선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을 받아주는 놈이나 아, 하겠다고 하는 놈이나 아, 다 같이 지금 진짜 죽자고 덤벼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어제도 뭐 질문을 주고 봤는데 네, 발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네, 증인한테 발려요. 증인이 오죽 황당하니까. 네. 아니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시고. 그렇죠. 이거 다 헌재랑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황교안이가 떠드는 거 다 유튜브에서 본 거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네, 근거가 확실한 게 없죠. 뭐 근거가 있으면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그쳤겠습니까? 그 선생님 말씀에서 좀 인상 깊은 것이 이 자신들의 몰락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거기에서 망상이 출발하는군요. 현실을 그렇죠. 인정하기 싫은. 그렇습니다. 아, 예를 들면 현실에서도 이 과대망상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예, 있잖아요. 나는 뭐 사실 예수다. 나는 사실은 뭐 옛날에 위대한 이제 인물인 아하. 누구의 부활이다. 아. 이렇게 이제 난 슈퍼맨이다. 네. 이런 망상, 과대망상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자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자기를. 현실에서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주변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어허. 그리고 계속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어.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바꾸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또 예.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망상에 자꾸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과대망상인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망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 도피 수단입니다. 망상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지난주에는 호수 위의 달 그림자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네. 이건 술꾼의 술꾼 멘트다. 술꾼 멘트다 그랬는데 거의 뭐 다들 그렇게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분들이. 술 생각나는 거죠. 네, 이태백이 그 한 얘기인데. 이태백이가 멋있게 이 얘기를 한 뒤로 네. 술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멘트가 된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이게 뭐 또 일제시대 판결문에서 유리한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네. 윤석열은 유튜브만 보는데. 그럴 리가 없다. 네. 거기까지는 가를 지적 수준이 안 된다. 그렇죠. 다만 술 생각. 술 생각. 네. 그리고 술꾼들은요 해보다 태양보다 달을 더 많이 봐요. 왜 그래요? 술꾼들은 밤이니까. 밤에 술 먹죠 보통.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네. 아침에 해가 뜨면 나와서 해질 예. 때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로 생활할 때는 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든가 해에 대한 비유를 더 많이 쓰죠. 네. 근데 술꾼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달 떴을 때, 네. 달이 떴을 때쯤 한 잔씩 먹지 술을 먹기 시작하다가 달 한 잔 나 한 잔. 이제 술집에서 나왔을 때도 달이 떠 있죠. 호수에 달도 비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과 훨씬 더 친숙하다. 아.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니 그 최근에 이제 이 탄핵 정국 되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출근할 때 차를 빈 차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 관저에서 맞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근데 지난 그 저 3월에 제가 용산에 있으면서 그 총선 당시에 출근 감시를 해봤거든요. 네. 출근을 안 해요. 아예 안 해. 제 시간이 한 적이 없다고. 제 시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 하고 그나마 한 것도 빈 차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관저에서 그냥 아침까지 술 처먹고 잤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달과 함께. 달과 해는 싫어. 해는 본 적이 없어 나는. 해가 뭐야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감방에 있으니까 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네. 뭐 새끼 식사, 네. 술 끊고 어. 가장 인생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건전한 겁니다. 생활을. 지금. 네. 윤석열에게도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 평생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죽을 살아야죠. 때까지. 건전하게. 네, 건전하게. 예, 또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인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1분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들어갈 때 아니 그래 선생님 이게 네, 코미디죠. 거짓말을 하는데 1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이.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이야 이 탄핵 정국에 완전히 드러난 거지만 이제까지 다 거짓말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든 이 새끼 그랬는데 그 바이든 날리면 네. 뭐 그랬고 또 이제 후보 시절에 저희 장모님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저희 아내는 성서를 다 구약을 구약을 통째로. 외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극단적이잖아요. 거짓말의 네. 특징이. 인원 얘기하고 다시 인원 얘기한 건 이거는 온 국민들에게 큰 그 뭐랄까 기쁨 해악을 안겨줬는데 막 웃죠 기자들이 바로 말이 뒤에 안 있으니까. 되니까요. 이게 네네. 윤석열이 이렇게 극단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인원이란 말이 나왔을 때 예.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그래도 사실은 이상해질 뻔했는데 네, 이상해질 그래도 건데. 이상한데 네네. 전혀 안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극단적으로 부정하죠. 예, 극단적 부정. 그다음에 장모가 남한테 네. 피해를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다. 그 정도 말하면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도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고. 네. 김건희도 무속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아내가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예. 충실한 기독교 신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걸. 예. 그걸 통째로 해온다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부정하잖아요. 네. 이게 윤석열이 거짓말을 어려서부터 방어적 거짓말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모수를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짓말. 네네. 야, 성렬이 고모 호수 위에 달 그림자죠. 성렬이 너지. 네네. 그러면 극단적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 있는 네. 요구르트 네가 먹었지? 한 박스 네가 먹었지. 어. 그러면 저 하나는 제가 먹었지만 나머지는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보통. 네, 네. 근데 무서우니까 공포군요, 공포. 입에 전 된 적도 없어요. 요구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더 맞는 거죠. 이제.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었어요. 전 요구르트 싫어해요. 맨날 먹으면서 뭐 이런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뭐냐면 처벌을 면하려고 인정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의 방어적 거짓말을 습관화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성장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 방어적 거짓말을 입에 달게 되죠. 이 방어적 거짓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포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예, 무서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마사지를 못 하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또 하나 결합되는 것은 지적 능력이겠죠. 계속 드러나네요 오늘 지적 능력. 아무리 무섭고 순간적으로 대응을 네네. 해야 되지만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 그 순간에도 꽤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원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인원을 말을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 머리가 정도의- 좋다면. 그렇죠. 그 정도의 통제는 해야죠. 근데 그러네요. 순간 일단은 부정해. 무서우니까 야. 저질러 놨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순간 대응해요. 근데 이게 지적 능력이 곧 뛰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 앞뒤가 모순된다는 사실을 잘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윤석열의 문제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억력 손상에 의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거짓말을 하기 좀 선생님이 애매해요.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알코올성 그죠. 알코올성 네. 치매. 치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1분 전 까먹은 거예요. 아. 그
금붕어가 그렇다 그러죠. 예. 1분 전 일을 까먹는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닭대가리 그러면 닭이 뭐 몇 초? 네, 뭐 네. 기억을 못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이제 그런 거고 네, 또 네. 닭들이 또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가 1분 전에 자기는 자기는 중간했는지. 인원이란 말을 절대로 쓴 적 없다는 말을 하고 어. 까먹은 거예요. 네. 새까맣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인원 말을 써도 전혀 부조리를 느끼지 않죠. 본인은. 자기 스스로는 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억력 손상. 기억력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순간순간 자기가 한 말 기억을 못하는 네. 그런 증상일 수도 있다. 어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 공포로 인해서 망상으로도 가고 이런 겁으로도 가고 그러네요. 그렇죠. 극단적인 겁으로 가고. 네. 결국은 과장이네요. 약간 좀 과대 그렇죠. 현실 왜곡이고. 현실 왜곡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